안녕하십니까. 영양사의 조은진입니다. 네, 오늘 챕터 1이죠. 세포부터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세포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 다니실 때 생물 시간에도 배우셨을 텐데요. 모든 생물의 구조적, 기능적인 기본 단위가 바로 세포죠. 자, 이렇게 돼서 우리 이제 사람의 경우 이 세포로부터 시작한 구성 단계를 시작을 해보면, 말씀을 드려보면 세포가 모여서 조직이 되고요. 조직이 모여서 기관이 되고, 그 다음 기관계, 그 다음 개체, 이런 식으로 그 구성이 되어 있죠. 세포는요, 모양이나 기능, 크기 이런 것들, 생김새도 조금 다양한 편이죠. 그리고 그 종류에 따라서 모양이라든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기능이라든가 그 생김새가 좀 다양한 편이고, 이러한 형태라든가 형태와 기능이 같은 세포들이 모여 있는 것을 조직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가지고 상피 조직이라든가 결합 조직, 신경 조직, 근육 조직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여러 개의 조직이 모여서 이루는 단계가 바로 그 다음 단계인 기관이죠. 예, 특정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그 과학실에 가면은 인체 모형도나 이렇게 모형이 있죠. 그림으로도 있을 수 있고 실제 모습으로 이렇게 있어서 가슴을 이렇게 연 상태로 갈비뼈 내부에 우리 장기들을 보시면은 그 장기들 중에서 이제 심장 딱 꺼낼 수 있고 폐, 신장, 콩팥이죠. 이렇게 딱딱 끄집어낼 수 있는 이런 것들. 예, 이런 것들이 바로 기관이에요. 그리고 기관계는 비슷한 기능을 하는 기관들의 모임이죠. 그래서 순환계, 소화계, 배설계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이 다 모여서 우리의 그 개체, 인체가 되는 겁니다. 자, 또 써보면요. 세포, 그 다음 조직, 그 다음 조직이 모여서 기관이 되고 비슷한 기능을 하는 기관들의 모임이 기관계라고 했죠. 하고 이제 우리의 인체가 된다. 이렇게 구성 단계 보시면 되겠고요. 각각의 그 설명들은 제가 간략하게 좀 드렸습니다. 자, 그럼 박스 1번으로 와서 세포의 구조와 기능을 먼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포는 막으로 둘러싸여 있죠. 그 이름이 세포막인데요. 1번 동그라미에서 세포막의 구조를 한번 볼게요. 땡땡 뒤에 보시면 지질의 이중막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막을 층으로 바꿔주세요. 이중막 말고 이거를 층으로 바꿔주세요. 물론 이중막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인 세포막 하나만 가지고 봤을 때는 그 지질의 이중층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요것들의 그림을 좀 그려보면요. 이런 식으로 그릴 수가 있어요. 간단하게 그려보자면 머리 부분과 꼬리 부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이중층으로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머리 부분이 친숙이죠. 친숙이. 이 부분이 친숙이고 그 다음에 여기 꼬리처럼 보이는 이 부분 있죠? 마주보고 있는 이 부분이 바로 소숙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중층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3층 구조라는 말이 또 있어요. 3층 구조 하나 밑줄 그어주시고요. 이건 뭐냐면 전자현미경으로 이렇게 들여다 봤을 때 중간 부분은 밝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좌우 양쪽 안팎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밝은 중간 부분층하고 안팎의 어두운 부분이 이렇게 있어요. 그렇게 해서 3층 구조를 이룬다 해가지고 어둡고 그 다음에 중간이 밝고 다시 어둡고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전자현미경상으로. 그래서 이것을 3층 구조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끊어서 쭉 또 밑줄 칠게요. 지질, 단백질, 탄수화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거기까지 밑줄을 쳐두시고 자, 여기는요 그냥 쭉 막혀있는 구조가 아니라 무수한 구멍이 있어요. 그래서 그 구멍을 통해서 물질 교환이 일어나는 것이고 표면 장력이 낮고 전기적 전하를 띠고 있다.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포막이 이렇게 단일막으로 된 것도 있고요. 이렇게 이중층으로 되어 있는 단일막 구조가 있고요. 우리 세포 내 구조물 중에서도 핵이라든가 미토콘드리아가 대표적인데 이중막을 구성하고 있는 것들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 하면 요게 두 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런 식으로요. 요게 지금 이중층을 이루는 단일막이고요. 요런 게 이렇게 두 개로 되어 있는 것이 이중막입니다. 구분을 좀 해주실 필요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러한 세포막의 기능은 어떠하냐? 동그라미 2번 보시면요. 기억에서 파란 글씨부터 밑줄 칠게요. 물질 이동 통로로서 항상성을 유지한다. 밑줄. 네, 무수한 구멍이 있다라고 처음에 말씀드렸죠. 그 구멍을 통해서 물질이 이동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니은 보시면 세포 내 환경을 일정하게 유지해준다. 유지까지 밑줄. 네, 이게 바로 그 위에 있는 항상성 유지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소기관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요. 외부 환경이 변한다 하더라도 세포 내에는 항상 일정한 환경을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포 외액과 내액을 구분하는 역할도 하고 뭐 이건 그냥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리을에서 인접한 세포가 동일 개체의 세포라는 것을 인지하게 됩니다. 우리 인지에다가 동그라미를 쳐둘게요. 인지, 이거는 면역 체계에서 상당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내 주변에 있는 세포가 나랑 똑같은 거네. 이것을 인지하지 못하게 되면은 내 세포를 또 공격할 수 있게 되잖아요. 외부에서 뭐 이물질이 들어온 것으로 오인해서 공격할 수도 있기 때문에 면역 체계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 세포 인식 수용체가 세포막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미음, 세포막 내의 효소를 통한 화학적 반응을 촉진한다. 그래서 나트륨, 칼륨 교환 펌프라든가 효소적 산화 반응과 같은 것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읽어보시면 되겠고, 괄호 2번은 세포질입니다. 네. 세포는 방금 보신 것처럼 막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죠. 그래서 그 안에 중요한 핵이 이렇게 있게 되는 거고요. 핵 이외의 나머지 여백 부분을 세포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안에는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중요한 어떤 뭐라고 해야 되죠? 미토콘드리아나 핵이라든가 뭐 리보솜, 소포체와 같은 소기관들이 여기에 들어있는 겁니다. 자, 이 안에 들어있는 세포질 안에 들어있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거 1번에 핵이 나왔죠? 우리 핵에서 핵에다가요 요렇게 세모를 하나 해주세요. 자, 이중막입니다. 땡땡 뒤에 이중막 밑줄 해놓으시고요. 아까 이중층 같은 경우는요 지질 이중층은 리피드 바이레이어라고 하거든요. 써볼게요. 이게 용어 자체가 달라요. 리피드 바이레이어. 예. 요렇게 되어 있고요. 지질 이중막. 그 다음에 이중층. 자꾸 저도 헷갈리죠? 이중층. 이중막은 뭐냐 하면은 더블 멤브레인이에요. 요거는. 네. 요렇게 용어 자체가 이렇게 다릅니다. 예, 리피드 바이레이어하고 더블 C 같죠? 예, 더블입니다. D, 더블 멤브레인. 해가지고 요것들이 두 개라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자, 이중막이고요. 그 다음에 중간 부분에 세포의 생명 중추다. 밑줄. 그 다음 또 옆에 끊어가지고 주성분은 DNA예요. 그래서 유전 정보를 함유하게 되죠. 함유까지 밑줄을 쳐두시면 되겠고 핵 내에 핵소체가 존재하여 RNA 합성 및 저장을 한다. 네, 지금 제가 입안이 아파서 좀 발음이 불분명하실 수 있는데 감안해서 들어주세요. 그 다음 두 번째 동그라미는 미토콘드리아예요. 미토콘드리아도 핵처럼 이렇게 세모를 해주세요. 왠지 아시겠죠? 핵과 미토콘드리아는요. 소기관들 중에서 대표적인 이중막 구조입니다. 네, 땡땡 뒤에 이중막에다가 하나 밑줄 그어주시고 자, 외막과 내막으로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괄호 안은 밑줄 칠 거예요. 세포 내 호흡기관이에요. 호흡 왜 하니? 하면은 우리가 쉽게 숨 막히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호흡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그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입니다. 자, 세포 내 호흡기관이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 바로 아래쪽에 보시면 파란색 글씨로 ATP를 생산한다라고 되어 있죠. 거기다 밑줄 쳐놓으세요. 예, 에너지 생산입니다. 그 다음 3번 동그라미에 리보솜이 있고요. 단백질 합성 장소이죠. 자, 단백질 합성 장소 밑줄 하나 해주시고 끊어서 그 옆에요. 단백질과 RNA로 이루어진 과립이에요. 얘는 막구조가 아니에요.
그 옆에다 막구조 X라고 하나 써주시면 되겠고, 자, 소포체하고 7번까지, 4번부터 7번까지. 그러니까 1, 2번은요, 이중막구조. 그 다음에 3번은 막구조가 아니고 4번부터 7번까지는 이렇게 묶어주시는데 4번부터 7번까지 나와 있는 것은 모두 다 단일막입니다. 그래서 묶어놓은 거고요. 내용을 보실게요. 자, 소포체 단일막에다가 밑줄을 쫙 쳐놓으시고요. 관상구조를 이루고 있고 이 소포체는 조면 소포체와 활면 소포체로 이렇게 나뉘죠. 기역, 니은 이렇게 묶어주시고 4, 5, 6, 7까지는 이렇게 묶어놓으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조면 소포체는요. 리보솜이 부착되어 있어요. 부착까지 밑줄. 뭐 소포체 내강이나 골지체로 가는 단백질 합성한다. 과립 소포체 이렇게 되어 있고요. 반면 활면 소포체는요. 무과립 소포체예요. 맨 뒷줄에 무과립 소포체 밑줄 쳐두시고 여기에서 일어나는 뭐 당질대사, 지방산 합성 및 불포화, 콜레스테롤 합성, 해독작용 이러한 것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5번의 골지체도 역시 단일막이고요. 단일막에 밑줄 해두시고 네, 하는 역할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리소솜이 있죠? 리보솜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용해 소체다 이렇게 불리우기도 하는데 역시 단일막 구조고요. 단일막의 밑줄. 여기에는 가수분해 요소가 있기 때문에 세포 내 소화 및 이물질을 처리하는 그러한 작용을 합니다. 거기에다가는 밑줄을 치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마지막 7번 과산화소체 또는 미소체라고 불리우는 것은 역시 단일막인데 과산화수소를 파괴해요. 괄호 안에 카탈라제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카탈라제에다가 이렇게 써놓으세요. 과산화물 제거. 자, 이렇게 해서 세포 구조, 세포막으로 되어 있고 세포질에 어떠한 것들이 들어있는지 보셨고요. 한 페이지를 넘겨보시면 회색의 영양보충 박스에 세포의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점으로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그냥 이렇게 딱 묶어 놓으시고요. 신경세포, 근세포, 선세포, 이거는 뭐 샘하고 샘선자잖아요. 샘선이죠. 갑상선 했던 거 요즘에 갑상샘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선세포들, 그 다음에 이제 간 지방세포, 상피세포, 소화관 점막, 세뇨관세포, 그 다음 감수기세포 이런 것들로 종류들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는 거 참고로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박스 2번에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또 말씀드렸다시피 세포막은 무수히 많은 구멍들이 존재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 막의 구멍을 통해서 물질이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자, 먼저 수동수송이 있습니다. 네, 아이고 되게 벅벅이죠. 수동수송. 자, 이거는 에너지 공급이 없다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바로 아랫줄에 나와 있습니다. 에너지 공급 없이 자연 법칙에 따른 물질 운반 방법을 이렇게 표현을 해요. 쭉 밑줄을 쳐놓으시고 자연 법칙이라는 건 농도차라든가 압력차.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처럼요.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압력이 센 곳에서 압력이 약한 곳으로 이렇게 물질이 운반되는 걸 이야기합니다. 예로는 첫 번째 동그라미에 나와 있는 단순 확산이 먼저 있고요. 단순 확산. 1번 동그라미 옆에다가 물질이죠. 물질은 용질이죠. 예. 용질이 이동된다라고 써놓으세요. 용질이 이동됩니다. 단순 확산은. 자, 볼게요. 분자의 운동 시 그 뒤에 밑줄 치겠습니다. 농도 차이에 의해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운반에다가 밑줄 쳐두시고요. 끊어서 그 뒤에 농도를 같게 하려는 현상이에요. 자연계는 평등한 걸 좋아해요. 공평하게 이렇게 안정된 상황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용질이 이동해가지고 그 농도를 같게 만들려는 게 바로 단순 확산입니다. 세포 내의 가스 교환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예가 되겠고요. 부피 변화가 없다라는 거. 42회와 46회 때 출제된 그러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촉진 확산이 있어요.
예, 촉진 확산. 요거는 속도가 상당히 빨라요. 단순 확산하고 촉진 확산. 아, 뭔가 촉진되는 거구나. 속도가 빠릅니다. 자, 2번 앞에 속도 빠름이라고 하나 써두시고, 촉진 확산 땡땡 뒤에 바로 밑줄 칠게요. 농도가 역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운반이 돼요. 거기다 밑줄, 운반까지 밑줄 해두시고, 옆에 에너지는 필요 없어요. 그런데 단순 확산과 다른 점은 운반체가 필요합니다. 에너지는 필요 없으나 운반체 필요. 운반체 동그라미 하나 해두시고요. 이 촉진 확산의 운반체는요, 운반체 특이성이 존재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삼투입니다. 삼투.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삼투 현상. 삼투예요. 자, 오스모시스인데 땡땡 뒤에 용매는 통과시키나 용지를 통과시키지 않는, 거기다가 밑줄을 해놓으세요. 예. 그러한 반투성막, 뭐 반투과성막, 반투막 다 똑같습니다. 그 반투막이 있을 때 요게 이제 좀 전제 조건이에요. 그때 삼투압의 차이에 의해서 두 번째 줄에 농도가 낮은 곳에서 농도가 높은 곳으로 이번에 용매가 이동하는 현상입니다. 자, 농도 차에서는 어때요?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용질이 이동을 하는 것임에 반면, 삼투는요, 용매는 통과돼요. 건더기는 안 돼요. 물이 이제 통과된다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러한 반투막이 있을 때 농도가 낮은 곳에서 농도가 높은 쪽으로 물이 이동해가지고 이번에는 그 농도를 맞춰주려고 하는 거예요. 자, 삼투압은 이때 반투막이 받는 압력을 의미한다. 이 삼투는요, 체내 수분 이동에 있어서 가장 큰 원동력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삼투입니다. 자, 그 밑에 기억, 니은, 디귿이 있죠? 이렇게 묶어두시고, 등장액이라는 게 있어요. 같을 등자예요. 등호할 때 그 등자인데, 자, 삼투압이 같은 용액이 2개 이상 있을 때 한쪽을 다른 한쪽에 대비해서 이렇게 이를 때 등장액이다, 같다라는 걸 의미하는 용어고요. 저장액이라고 하면은 농도가 낮은 거죠. 예. 삼투압이 같은 거, 요거 기준으로 했을 때 그거보다 낮은 농도예요. 낮은 농도가 저장액이고, 이때는 이제 용혈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용혈 현상의 밑줄. 그 다음 고장액, 요거보다 높은 농도예요. 자, 괄호 안에 식물세포에서 원형질이 분리되는 현상, 적혈구 수축 현상, 이런 것들이 고장액에서의 현상들입니다. 밑줄 해두시면 되겠고, 그 아래 영양보충 한번 읽어보세요. 신장질환 해가지고 혈장 단백질이 배뇨 시 유출되어 혈관 내 삼투압 농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조직액 속으로 물 이동이 일어나서 부종이 생기는 것이다. 예, 관련된 거 한번 읽어보시고, 네 번째 동그라미는 여과입니다. 필트레이션이죠. 자, 땡땡 뒤. 압력 차이에 의해 압력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운반. 밑줄 쭉 해놓으시고요. 그게 이제 여과예요. 뭐 모세혈관막 또는 신사구체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 이런 것들이 여기에 포함이 된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로 넘어오시면 괄호 2번에 능동수송입니다. 수동수송에 대비되는 개념이죠. 수동수송은 자연 법칙에 따른 물질 운반으로서 4가지가 있었고요. 능동수송은 수동수송에 대비되는 말이니까 에너지가 사용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바로 그 아래 밑줄 칠게요. 농도차의 역행, 밑줄 쳐놓으세요. 즉,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간다는 의미이고요. 운반체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운반체 동그라미, 에너지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자, 대표적인 게 나트륨 칼륨 펌프 아시죠? 나트륨 칼륨 펌프가 대표적인 능동수송하는 그 예이고요. 운반체는 그 아까 촉진 확산의 운반체가 필요했고 운반체 특이성이 존재한다라고 했죠. 능동수송에 필요한 그 운반체도 운반체 특이성이 존재해요. 그리고 이제 운반체 수가 한정적인 어떤 포화 현상이 있습니다. 이 정도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괄호 3번은 흡수작용이에요. 엔도사이토시스.
이거는 밖에 있는 게 안으로 들어온다라는 뜻이죠. 우리 엔도에다가 하나 밑줄을 그어 놓으시고 이 흡수작용은요. 거대 물질 분자의 이동인데요. 일단 거기다 하나 밑줄 그어주시고 2번 동그라미와 4번 동그라미를 이렇게 묶어주세요. 거대 물질 분자가 이동하는 건데 거기에는 음세포 작용하고 식세포 작용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음세포 작용은 뭐냐면요. 이 음자가 뭐 플러스 마이너스 양음 할 때 그 음자가 아니라요. 우리가 음수, 마신다라는 뜻 있죠. 예, 그 뜻이에요. 그 의미예요. 한자로 봤을 때. 음복하다, 뭐 음료수 하는 것처럼 그 음자입니다. 그래서 이게 액체를 흡수한다라는 의미예요. 음세포 작용은. 자, 땡땡 뒤에 보시면 액체 상태로 녹아있는, 자, 액체 상태에다 동그라미 하나 해두시고 그 뒤에 수용성 물질, 뭐 단백질이나 호르몬과 같은 것들을 세포 안으로 끌어들이는 작용이다. 거기다 밑줄을 쳐두시고 제가 액체 흡수라고 말씀드렸죠? 밑줄 친데 바로 옆에 액체 흡수에다가 이렇게 하나 써놓으세요. 흡수를. 자, 이거는 처음에는 어떤 식으로 일어나냐면요. 세포막이 이렇게 함입이 돼요. 세포막이 이렇게 함입이 돼서 우리가 아까 단백질이나 아까 호르몬 같은 것들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요것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얘가 세포 내로 이렇게 흡수가 되는 이러한 현상이에요. 너무 그림이 좀 이상하죠? 네. 세포막이 함입되고 세포 내로 흡수되는 이러한 것이다. 보시면 되겠고 식세포 작용은 먹을 식자잖아요. 자, 그래서 뭐 미생물이라든가 세포 조각같이 그 뒤에 밑줄 칠게요. 크기가 큰 고형 물질이에요. 액체 상태가 아니라 크기가 큰 고형 물질을 세포 안으로 끌어들이는 작용입니다. 대표적인 게 얘가 나와 있죠. 백혈구에서 위족 현상으로 세균을 세포 안으로 끌어들이는 작용. 식균 작용한다라고 하잖아요. 어떤 것이냐면은 요 대표적인 그림은 세포에서 위족이 이렇게 만들어져요. 위족이. 예, 이렇게. 너무 그림을 잘 그렸었는데 말이죠. 네,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예, 이렇게 세포가 있으면 토끼 같아요. 자, 이렇게 위족을 만들어서 아까 뭐 세포 조각이라든가 뭐 이렇게 미생물이라든가 그런 큰 고형 물질이라고 그랬죠? 요거를 이렇게 쓱 가가지고 발을 뻗는 것처럼 해서 이렇게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식세포 작용이라고 합니다. 자, 그림이 좀 이해가 되셨죠? 얘는 물을 마시는 것처럼 세포막이 함입되면서 얘를 흡수하는 것임에 반해서 식세포 작용은 이렇게 위족을 형성해가지고 큰 고형 물질을 세포 안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이게 흡수 작용이고 요것과 대비되는 게 괄호 4번의 배출 작용이죠. 토세포 작용이라고 하고 엑소사이토시스라고 해요. 엑소에다가 밑줄 하나 쳐 놓으세요. 1번 동그라미에 흡수작용의 반대다. 거기까지 밑줄 쳐놓으시고 자, 그 뒤에 끊어서요. 세포막 운동에 의해 세포 안의 물질을 세포 밖으로 방출하는 현상이다. 방출까지 밑줄을 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세포가 투과시킬 수 없는 거대 분자를 세포 안에서 밖으로 내보내는 기전이다. 거기도 밑줄을 쫙 쳐놓으시고 뭐 호르몬이라든가 신경 전달 물질, 효소 이런 것들 분비하는 기전도 바로 이러한 방법이에요. 자, 이것도 한번 제가 또 그림을 그려볼게요. 제목은 안 쓰겠습니다. 자, 세포 내에 큰 액포를 만들어요. 먼저 글씨를 하나 써드릴게요. 세포 내 큰 액포 형성. 액포 뭔지 아시죠? 주로 세포 내에서는 식물세포가 주로 많이 발달이 돼 있고 노폐물을 저장하는 그런 역할을 하죠. 액포를 형성해요. 그런 것들을 대표적으로 이제 저희가 뭐 중학교 때 이렇게 배웠었는데요. 이게 세포막 쪽으로 이동하면서 세포막 쪽으로 이동하고 세포막에 도달하면 세포막 일부가 이렇게 밀려서 터지면서 그 액포가 세포막 밖으로 밀려가는 작용이에요.
세포막에 도달하면 세포막 일부가 밀려 터지고 밀려 터지고 액포가 세포막 바깥으로 액포가 세포막 밖으로 이제 나가게 되는 거죠. 밀려 나가는 작용. 길어요. 네. 자, 이걸 그림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면요. 얘네들처럼 첫 번째 거는 뭐냐면 이게 이제 세포가 이렇게 생겨 있으면 세포가 이렇게 있으면 자, 이렇게 액포가 생겨가지고 세포막 쪽으로 이렇게 밀려가게 됩니다. 제가 세포 내 큰 액포가 형성되고 세포막 쪽으로 밀려간다라고 했죠. 그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세포 쪽에서 세포를 노란색으로 그렸으니까 쭉 노란색으로 그릴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밀려갔죠? 그러면 바깥쪽으로 이렇게 걸쳐지는 거예요. 바깥쪽으로 이렇게 세포막 바깥으로. 그리고 또 이렇게 되고 뭐 4단계를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거의 다 빠져 나가고 액포가 이렇게 해서 완전히 바깥으로 이렇게 뿅 나가게 되는 거. 요런 겁니다. 자, 말로 써드린 거를 그림으로 하면은 이렇게 액포가 형성이 돼서 세포막 쪽으로 이렇게 이동이 돼요. 그래서 점차 이렇게 해가지고 그 세포막의 일부가 밀려 터지면서 만들어진 액포가 바깥쪽으로 이렇게 배출되는 그러한 작용이 배출작용, 토세포 작용. 이렇게 불립니다. 그 아래 영양 보충을 한번 보시면요. 책 해가지고 바디 플루이드 이렇게 나와 있죠. 뭐 40회 때 이제 마지막으로 출제가 된 바가 있는데요. 그림으로 벤 다이어그램 같죠. 총책을 전체 60%로 봤을 때 20%가 세포 외액이고 세포 내액이 40%예요. 그래서 총책 중에서는 세포 내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2배로 더 많고요. 1대2의 관계죠. 그리고 이 세포 외액은 세포간 지렉하고 혈장하고 또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세포간 지렉 15%를 차지하고 혈장은 5%를 차지하는데 밑에 점을 조금 밑줄 긋고 넘어갈게요. 총체액은 체중의 약 60-70%에 달한다. 자, 세포 내액, 내액에다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세포 내액이 총체액 중에서 대부분이라고 그랬죠? 체중의 40-50% 밑줄. 자, 체액 중, 자, 세포 내에 포함되어 있는 거. 첫 번째 막대기에 거기 중간에 밑줄 쳐두시고요. 그 다음에 단백질하고 칼륨에다 동그라미 칠게요. 칼륨, 뭐 마그네슘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점은 세포 외액이에요. 외액에다 동그라미 쳐두시고 체중의 약 20%를 차지하는데 자, 체액 중 그 바로 아랫줄에요. 세포의 외부에 있는 조직액, 림프액, 혈장 이런 걸 총칭한 것이다. 밑줄 쫙 쳐놓으시고요. 여기에는 나트륨, 동그라미, 그 다음 염소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세포간 지렉은 세포 외액에서 또 대부분을 차지하는 거죠. 예, 자, 세포간 지렉에다가 동그라미를 할게요. 자, 조직과 세포 간격을 채우는 액에다가 밑줄 쳐놓으시고요. 약 15%예요. 밑줄. 그 다음에 혈장은 체중의 약 5%면서 세포 간 지렉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거 표시해 놓으시고 어느 정도인지 우리 체액에 관련된 내용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하셨고요. 이렇게 해서 챕터 1이 모두 끝났고요. 쭉 넘겨보시면은 챕터 2에 신경이 나와 있습니다. 자, 박스 1번에 뉴런의 구조와 기능을 먼저 볼게요. 자, 여기서는 제가 최선을 다해서 그림을 좀 많이 그리게 됩니다. 보시면 자, 뉴런 그러면은 우리가 내용 들어가기 전에 간략하게 그림만 좀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뭐 중학교 때 보셨던 내용일 겁니다. 일반적인 뉴런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시면 되겠고 이렇게 잔털들을 좀 그려주셔야 돼요.
여기에 핵이 있죠. 자, 그 다음에 잘 그려볼게요. 이거를 네모로 그려야 할지. 저는 고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이렇게 그렸던 것 같아요. 수초예요, 여러분. 너무 길게 그렸나 봐요. 많이 그려야 돼요. 네, 이렇게 수초를 그렸고요. 그 다음 뭐 전반적인 모습은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조금 크게 확대해서 그린 것들이에요. 자, 이 부분 이름은 핵이고요. 그 다음에 이 배경 이렇게 넙대대한 이 전체 요게 이제 신경세포체죠. 신경세포체. 뭐 얘는 신경이라는 단어를 빼고 그냥 세포체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그러니까 머리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머리 부분이 신경세포체 혹은 세포체고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건 핵이고요.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이렇게 나 있는 잔털 같은 게 바로 수상돌기죠. 수상돌기. 뭐 받을 숫자예요. 그래서 이 수상돌기에서는 그 신경의 흥분, 뭐 흥분 또는 자극이라고 하셔도 돼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수용하는 곳이 바로 이 수상돌기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이 긴 부분이 이제 축삭돌기 혹은 뭐 축삭이라고 짧게 부르셔도 됩니다. 자, 축삭돌기. 예전에는요, 네, 축색돌기라고 했어요. 축색돌기라고 했는데, 요게 이제 좀 바뀌어가지고, 바뀐 지 꽤 됐습니다. 바뀌어서 이제 축삭돌기라고 바뀌었으니까, 그게 이제 표준적인 표현이니까 잘 기억을 해 놓으시면 돼요. 축삭돌기. 신경의 흥분 또는 그 자극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축삭돌기고 이게 이제 축삭돌기 종말이잖아요. 요 동그란 것들을 단추같이 생겼죠. 종말단추라고 해요. 그 다음 이 노란색으로 제가 아주 정성껏 표시했던 게 요게 수초고요. 수초. 수초는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죠. 예. 그 다음엔 여기 요 사이에 요 비어있는 데 있죠? 요 부분. 요 부분이 랑비의 결절이에요. 랑비의 결절. 예, 우리 거기 밑에 있습니다. 랑비의 결절. 자, 요렇게 대략적인 모양을 왼쪽 페이지에 여백이 많잖아요. 거기다 그려놓으셔도 되고 아니면 박스 1번 뉴런의 구조와 기능 이렇게 되어 있는 것에 그려두셔도 됩니다. 이 수초는요. 수초는 절연 기능을 해요. 절연 기능. 절연 기능 한다라는 거 하나 이렇게 좀 써놓으시고 수초가 있으면 유수신경, 수초가 없으면 무수신경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수초가 절연 기능을 하는데 수초가 없는 무수신경은 절연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은 거죠. 그리고 이렇게 종말단추 제가 써놨는데 종말단추는 화학적인 신경 전달 물질이 저 종말단추에 저장이 되었다가 이렇게 방출되는 그러한 장소가 바로 그 종말단추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슈반세포라는 게 있는데 그림에서는요, 여기를 제가 무슨 색깔로 할까요? 조금 요렇게 표시를 해가지고 이거 핵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요 부분, 요 빨갛게 요렇게 하는데 여기가 슈반세포예요. 슈반세포. 그래서 얘를 지금 옆에서 본 게 아니라 딱 잘라가지고 보시면 축삭돌기가 요렇게 있고요. 요게 축삭돌기라면 요 주변을 감싸고 있는 거. 요렇게 감싸고 있는 요 부분이 바로 슈반세포예요. 이쪽으로 하지 말게요. 또 쓰기 싫으니까 여기 슈반세포. 요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인 모습을 한번 이렇게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이것들의 세부적인 어떤 그 기능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